수구벌구에서 벗어나셔갖고 절반을 저축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룰인데, 물론 영업 비용이 나간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고객분들 상대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버는 돈의 30%에서 40%를 저축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강제 추월하셔야 돼요. 그 빠른 속도로 굴릴 수 있는 경제에 가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1억에서 2억을 모으는 속도가 그 사람이 재테크의 재능을 말해요. 1억에서 2억을 모으는 속도가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성패를 가려요. 이거 초단기간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5년 이내에 달성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명쾌한 거거든요.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1억을 한글 모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타이트하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을 빨리 탈피하시고 사업소득,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근로소득, 지금 근로소득자시죠? 이걸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시고 투자소득, 권리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근로소득 상태에서 투자소득, 권리소득은 뭐냐면은 어떠한 월세도 임대료도 있겠죠. 지적재산권이나 어떤 특허 뭐 이런 걸 통해서 매달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권리소득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권리소득을. 권리소득의 의무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딱 그게 가름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겠어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은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빨리 구축하시는 게 재테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1단계.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은 누가 그것을 빨리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자세, 그 다음에 현실 강화 미래지향. 이게 이제 우리 부자 공식인데, 자, 일단은 오늘 여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시려고 하세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앞에 아까 지금 정답 맞으신 분하고 저하고 요 앞에 있는 현금 ATM 기계를 같이 털을 거예요. 그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까, 아니면 대충 가서 하면 될까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범죄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가신다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계획을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인생에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삶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플레이에 대한 장기 계획, 그다음에 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 이거에 대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그 소득이었어요. 회사원일 때는 210만 원을 제일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만둘 때. 음식점 할 때는 순수익이에요. 저 매출은 훨씬 높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발생시킨 게 250이었어요. 보험 영업을 할 때는 제일 많이 받은 급여가 3,850이었습니다. 영업관리자 할 때는 1,500만 원, 교육담당 700만 원, 주식 전문가 할 때는 한 달에 제일 많이 번 게 8,000만 원이었고, 프로 강사로서는 한 달에 제일 번 게 2,400. 근데 이 2,400이 작은 게 아니라 많은 게, 위에 있는 것을 한 달 내내 일한 건데, 이 프로 강사로서는 제가 이게 딱 정확히 열흘 만에 번 돈이 2,400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가장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의 이러한 경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맞춰주세요. 네? 이 금액이 세니까 보험영업이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 제가 31살 음식점 할 때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보기 좋으세요? 이 사람이 보기 좋으세요? 이게 낫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포드링거 가족 여러분들께서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되시면 꼭 고깃집을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네, 불판 하루에 100개씩 닦고 숯불 하루에 50개씩 불 피우다 보면 인생에다 뜨거운 지지를 관통하는 우리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김치도 한번 이틀에 한번 담가보시면 허리가 성취를 못하실 거예요.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지금도. 자, 이게 왜 저한테 중요했느냐, 이 고깃집을 통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31살에 했기에 망정이지, 내 인생 마지막 직업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더라고요. 이제 선택해서 오신 일에 대해서 얼마큼 충실하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일하시고서 돈을 그렇게 모으고 계시는지, 실리가 있는 것인지 꼭 이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선택해서 강제로 맡기더라는 것이죠. 자, 성공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 재테크는 단순합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출근길이 설레이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남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남이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분은 거의 망하는 길로 가더란 말이죠. 왜? 그럼 생산성이 안 나와요, 되게. 남이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마련이니까요. 삶은 내 뜻대로 살 때 빛나기 시작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해지려면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의식주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부터 생각과 행동의 독립이 상실되고 의식주가 종속되면 삶이 종속되고 삶이 종속되면 타인의 삶을 살아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는요, 남한테 의지하는 순간 종속돼요, 삶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본인의 선택으로 오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재테크도 되게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돈은 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산적인데 시간을 투여하면 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비생산적인데 시간을 투여하면 돈이 줄게 돼요. 돈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재테크의 본질은 내 재물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재물은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인맥, 나의 회사 사람과의 구조, 이것이 진짜 재물이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올바른 곳에, 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투여했을 때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돈일 뿐이에요. 그 증감이 나의 선택에 의해 결과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의 본체는 무엇이냐면요, 회사의 본체는 뭐냐면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교육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체계일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얼마큼 적응해갖고 가장 회사가 요구하는, 조직이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낸 사람은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선택.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다고 술을 드시는 분이 있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리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의 연속성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 삶의 선택이 훌륭하게 남들이 보기에 자신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우리는 부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더라는 것이죠. 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보시니까 먹고 싶으세요? 네, 여기가 저기 역삼동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뒤에 있는 현대기사 식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영자 씨가 음식, 아시겠지만 이영자 씨가 이렇게 딱 터치한 음식은 딱 대박이 났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 만두 편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영자 씨 표현력이 예술 아닌가요? 그죠? 막 양념이 사사사사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영자 씨 어떤 느껴지는 게 뭘까요? 저분은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음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태도가 틀려, 태도가. 음식을 사랑하는 태도. 만약에 우리 포드링크 가족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세일즈 하시는 차를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세일즈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태도로 결정돼요. 자, 이 두 번째 강의 바로 이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엔진을 말씀드렸으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브레이킹, 제동 장치인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급상승의 비결, 태도의 힘. 자, 이 강의가 이제 첫 번째 강의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세일즈 코칭 스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보통 제가 코칭해드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거의 실적을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만에 억대 연봉 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딱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일도 결국은 태도 아닌가요?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태도.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왜 애가 반항을 합니까? 바로 태도.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생기면 정보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태도에 결정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나 항상 우리가 경험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고 갔더니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죠? 거기 사장님의 태도가 나의 기분을 거슬리게 한다든지, 그죠? 저도 예전에 자기가 차를 구매할 때 바로 그 어떤 세일즈맨의 그 담당자의 태도 때문에 렉서스를 때 옛날 구매하려는데 말았어요. 왜냐면 그 차가 싫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무시하더라고. 보험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사고와 언행의 감정과 반복이 결합되면 태도가 형성돼요. 사고와 언행의 반복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습관적 행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감정이 결부가 되면 태도가 형성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요 즉시 바뀌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코칭해드리고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태도를 바꾸는 것만큼 실적이 급상승하는 비결이 없었어요. 태도 바꾸는 거는 단언컨대 본인이 결심하고 하면 이제 3개월이면 바뀌어버려요. 패턴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일즈에 종사하신 분들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의 실적 퍼포먼스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활짝 웃는 거에 익숙지가 않으시더라고요. 활짝 웃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중국말 딱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 활짝 좀 웃어보세요. 아주 가증스럽게.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아주 가증스럽게 한번. 더 간사하게, 더 간사하게.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증스럽게. 고객 만날 때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날 때 내 표정이 어떤지. 되게 많은 세일즈맨 분들은 고객 만날 때 긴장하고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럼 고객은 의심하기 시작해. 이것도 무슨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닌가. 그죠? 일단 웃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되게 활짝. 실패를 각오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행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거절이 두려워갖고 방문을 미루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거절을 각오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세일즈 똑같아요. 이 본질이. 결국은 거절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더라는 것이죠. 자,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류, 2류, 3류 결정되고, 손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현하고 고생하고 틀린 건데,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죠. 세일즈라는 거는 끊임없는 거절과의 이 부딪힘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표정에서 결판나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표정에서 결판나요. 하루의 영업의 성과는. 그거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점에 여러분이 근무하시고, 어느 점포에 근무하신다면은 그 문화부터 만드셔야 돼요. 영업이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요, 문화가 틀린데 어떤 문화가 있느냐? 잘 되는 문화와 잘 되는 태도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협업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적도 잘 나오는 지점이 항상 잘 나오고 또 상도 항상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항상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분위기인데 분위기에서 태도가 결정돼요. 항상. 이번에 2019년 기업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즘 반도체 경기 안 좋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K 회장 옆에서 최태원 회장이 삼성이 저런 말 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포드링과 가족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직장 상사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누군가가 지점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일즈 경기 어렵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죽겠습니다. 다른 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내 가치가 결정돼요. 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멋있는 사람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슨 선택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고객을 보십시오. 고객을. 내가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고객이 있고 아니면 아끼는 고객이 있고 저분한테는 내가 진짜 차를 권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을 상대하신 분들은 세일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그런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지만 여러분들의 태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요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느낌을 제어하시려면 첫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차를 갖고 내비게이션 없는 상태에서 가게는 어딜 가죠? 기분 내키는 들어가죠? 자, 제가 목적지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면 기분 내키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을 제어하시려면 첫 번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분이 나빠도 거길 가게 되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루틴은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대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기분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기분에 좌우되지 않으면 기분에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원리가 되게 단순해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시간대별로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시간대에 따라 틀려요. 불규칙성이 많아요. 특징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레시피가 일정해야 맛이 나오죠. 어느 음식점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면 그 집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일즈 성과도 똑같습니다.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와 두 번째는 그거에 의한 루틴을 설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점에 근무하시니까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보상체계를 만드셔야 돼요. 무슨 보상체계? 자, 저는 올해 새해에 이 서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푸시업 300번씩. 오늘도 현재 30번씩 지금 3번 했으면 90번 했네요. 적어놔요, 연습장에다가. 예, 하루에 300번씩 푸시업 하기로. 300번 다 달성하면은 와이프한테 집에 가서 3만 원을 줘요. 네, 3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달성부터 와이프한테 못 주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알겠지. 그죠? 제가 300번 푸시업을 달성하면은 보상책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퇴근해서 3만원 줘요. 그럼 한 달치 모으면 얼마입니까? 90만원 되겠죠? 70만. 그거 저희가 외식을 하든 뭘 하든 와이프가 뭘 하든 그렇게 해요. 그런 보상체계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만드셔야 돼요. 물론 회사의 보상체계겠죠. 내 루틴이 만드신 다음에 루틴이 깨지지 않게끔 보상체계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멘토링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시스템에 근무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제가 어쩌면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보다 탁월한 게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부족한 점 항상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물어봤어요. 항상. 되건 안 되건 간에. 그것을 계속 해왔더니 그래도 어느덧 강의라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는 것이죠. 이 멘토링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명확한 목표와 루틴을 만드시고 보상체계 세팅하신 다음에 멘토링 받으시면 느낌 제어가 되기 시작해요. 기분이 제어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사에 관계없이 내 느낌을 일정하게 갖출 수 있어요. 그때 태도가 완성되고 태도를 통해서 성과가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일즈 업계는요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들이 어쩌면 큰 모험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장 전략하고 하루 종일 요즘에 주식을 보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종목을 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기차 아직 수소차 아직 개발 단계지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2, 3년 이내 본격화되면 모든 차가 한번 큰 수요가 일어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틀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봐서 테슬라 차를 보시면요 지금 자율주행 3등급까지 돼 있어요. 자율주행 3등급. 네. 자율주행차 아마 본격화되는 것도 3년, 4년 이내에 끝날 겁니다. 왜냐면 사물 인터넷이 올해 5G 때문에 시작되면요. 그게 본격화돼요. 그런데 장담컨대 여러분들 지금까지 차를 한번 세일즈하면 끝났죠? 아니, 그게 달라져요. 이 수단 구조도.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전기차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구글이나 LG전자도 차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배터리하고 모터만 박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내연기관 때문에 그런 오래된 메이커만, 여러분 현대가 내연기관, 엔진 만드는데 10몇 년 걸렸습니다. 포니 이후에. 내연기관이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전기차는요, 내연기관 장벽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G전자, 구글에서도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일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수요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쟁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운전만이라도 이제는 활성화돼갖고 내가 차 안에서 4시간 동안 운전 안 하고 있는다면 뭐 할 것 같으세요? 4시간 동안? 쇼핑하거나 영화 보거나 뭔가 즐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전장산업을 지금 전장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예언컨대 아마 자, 내가 포드링컨 차를 탔습니다. 그럼 포드링컨 차 타면서 4시간 동안 부산 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빅데이터로 저장되어갖고 포드링컨에 넘어가겠죠. 그럼 내가 주로 무엇을 서치하는지, 어떤 물건들에 관심이 있는지, 그럼 그 포드링컨 차에 있는 어떠한 쇼핑몰 시스템이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틀려지겠죠. 여러분 거기서 추가 소득 발생할 거예요. 왜냐? 이미 현대차가 보험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현대차 자율주행차에 타면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험 지역 갈 때 자동적으로 보험 가입이 들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속속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2, 3년 사이에 길게는 5년 이내에 세일즈 업계 자동차 대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는 세일즈가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 빅데이터가 또 차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차 안이에요. 차 안. 그렇죠? 그럼 차 안에 하는 행동들이 빅데이터로 수집되면서 모든 게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업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어쩌면 두려운 일들이 여기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소득이 일어나실 거예요. 자동차 비즈니스도 아주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기회해서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린 강의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좋은 기분과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크게 번영하시고 성장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